깊어가는 한밤중 우리 사회를 뒤흔든 한 단어, 바로 계엄입니다. 일상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이 단어가 2024년 12월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엄의 위험성에 대해 심도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과연 계엄은 무엇이며 왜 그토록 위험하다고 이야기되는 걸까요? 그리고 2024년 12월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계엄이란 무엇일까요? 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군대가 일정 지역 또는 전국에 걸쳐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비상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쟁, 내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계엄이 선포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은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물론 언론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이 순식간에 정지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엄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조치인 것입니다. 계엄이 발동되면 군인은 경찰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법원은 군사재판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권 행사나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도 제한될 수 있어 시민들은 비상상황이라는 명목 아래 평소 누리던 권리들을 속절없이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평시에 선관위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자 많은 의문을 낳는 대목입니다. 과연 선관위 수사를 위해 국가 전체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관리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사를 위해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정지시키는 초헌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결정이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과연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결정이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단행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권 행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그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시비를 걸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사법 심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계엄 선포는 그 어떤 행위보다도 엄격한 법적, 도덕적 검토를 거쳐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그 책임은 국민과 헌법 앞에서 마주해야 할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통치 행위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헌법의 통제 아래 놓여야 함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치 행위라는 주장은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의 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도록 한국의 정치 위기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단순히 내정 간섭을 넘어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은 한국의 계엄 선포가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얼마나 부적절하고 위험한 결정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반응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를 넘어 동맹국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내부 정세가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민주주의의 퇴행은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러한 상황에 또 다른 전환점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 호소형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무력화되는 비상 상황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사법부의 중요한 역할이 빚을 발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법치주의의 생명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며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법치주의의 원칙과 헌정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상조치는 반드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재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국회 단전 사태였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원을 끊었던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면서 이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명백한 증거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마비를 위해 단전 단수 조치부터 했을 것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며 민주주의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이는 계엄이 단순한 비상조치를 넘어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법률을 제정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입니다. 이러한 국회의 기능이 강제로 마비된다는 것은 곧 국민의 목소리가 봉쇄되고 민주적 절차가 정지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를 넘어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일으켰습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전원을 차단하는 장면은 많은 국민들에게 군부 독재 시절의 암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절차는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국가의 안녕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민주주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계엄은 국가의 최후 보루와 같은 비상조치이며 그 발동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률에는 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계엄 선포는 위헌이자 불법입니다. 당시 상황은 전쟁 발발이나 전국적인 내란 등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회의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엄의 남용은 곧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절차적 불투명성과 요건 미충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엄의 목적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계엄이 순수한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국회 기능, 마비 시도와 같은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국민의 의혹은 단순히 추측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엄의 본래 목적은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지만 만약 그 목적이 권력 유지나 정적 제거와 같은 불순한 의도였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선관위 강제 수사라는 명분은 많은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품게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선관위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계엄 선포의 진짜 목적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강력한 추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을 조장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 했던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엄 사태는 한미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VOA 뉴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법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동북아 안보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한미 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반도 안보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국제사회와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곧 국가 신용도 하락과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판은 단순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를 넘어 동맹국인 한국의 민주주의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세계 안보의 중요한 축이며 이곳의 불안정은 미중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우려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자국의 안보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비상 상황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자본의 이탈 조짐이 보였고 이는 국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곧 경제적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는 계엄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계엄은 단순히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의 권한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시험대에 올릴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 칼날이 통제력을 잃을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하며 끊임없이 감시하고 수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을 통해 얻어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조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엄의 위험성은 단순히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며 결국에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권력 남용과 헌정 질서의 훼손은 이러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자본을 잠식시킵니다. 경제 활동은 위축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불안정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국민적 단합과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되는 것은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저하시키며 이는 곧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공동체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사회를 이념적으로 양극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위험성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국가의 중개사를 결정하는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견제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법부와 국회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언론은 권력 감시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상권 분립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부패에 대한 단호한 척결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뿌리 깊게 내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 또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투표 한 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정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만이 민주주의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교육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비판적 사고력, 공동체 의식 그리고 참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이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는 역사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 뉴스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 또한 현대 민주주의 시민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순간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소극적인 방관자는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허울뿐인 제도에 불과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의 계엄 사태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가 계엄의 본질과 위험성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경계와 노력을 통해 지켜져야 할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더욱 견고한 민주주의를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